반갑습니다. 예,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갔다 온 그 사진을 PPT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토리노가 어디에 있고 또 간 데는 어디고 이걸 일일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니까 이제 벨라 이탈리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름다운 이탈리아라고 영상을 봐도 다시 그 참 멋진 데를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보내주신 교도님들과 또 교감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누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서 교감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2주 동안 이렇게 안 빼주잖아요. 당연히 그 안에 어떤 원불교적인 공부가 담겨 있고 어떤 교단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에스페란토 다녀온 게 이제 에스페란토 세계 대회, 그리고 일주일 토리노에서, 그리고 또 리그나노 사비아도로라는 곳에서 교육자 연맹 일주일 이렇게 이제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페란토라는 것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세기에 이제 중반에 폴란드에 있는 안과 의사 자메노프 박사가 만든 인공언어, 국제 공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하나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성각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세종교 원불교지만 그 전에 이제 불교도 있고 고대 종교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 전에도 수없이 시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페란토가 있기 그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볼라픽이라는 국제 언어를 먼저 발표를 하고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점을 먼저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쓰니까 불편하고 조금 뭐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었지만 자메노프 박사가 이렇게 그 후에 조금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셈인데, 당시 폴란드에서는 한 4개 정도의 언어가 쓰였고,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제국주의 시대였거든요. 우리도 19세기 후반 정도 가면 강화도 조약 맺고 그 열강들이 침략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 4개의 언어로 또 쓰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늘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안과 의사로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길을 좀 내려놓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 언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교육이나 이런 걸 무료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메노프 박사 그런 인공 언어로 만들었다. 그게 에스페란토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또 대종사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그냥 예전에는 저도 잠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허망하고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원불교에 와서 이렇게 뭔가 자각을 하고 조금씩 인연 따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역사라는 게 흐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종사님도 이제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시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대각을 하시고
이제 원불교를 창시를 하시죠. 자메노프 박사가 언어를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지향했다면 대종사님은 사상과 종교를 회통시킨 거예요. 그 전에는 중세 때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라는 이름하에 모든 사람을 평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게 일으키고, 그리고 근대 현대에 와서도 그런 사상전이 더 무서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9세기 후반 무렵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탄생하심으로써 우린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잖아요. 일단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 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도 좋다 하고, 그 나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이제 좀 보완을 해주고 좋은 점은 이렇게 살려주고, 우리는 이런 종교인데 이렇게 사상을 이렇게 회통시킨 그 19세기 후반에 딱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선후천 교역기라고 합니다. 선천시대는 가고 이제 후천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망품에도 그런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막 길에 흘린 물건도 안 주워가고 막 지금은 입신양명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시대에는 오히려 그 기회가 와서 내가 수행에 방해될까 봐 그거를 이제 멀리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시기가 온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흔들림 없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메나프 박사도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셨지만 말년에는 약간 불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딸도 전쟁으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도 1차, 2차 열고 했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지향했는데 결국 끝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단순히 뭔가 하나를 지향한 게 아니고 대수유미이치에 통달하시니까 우리나라 6.25 이렇게 일어날 것도 한번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뭔가 큰 흐름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언어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세계를 통일시키고 우리한테 지표를 알려주는 이러한 분이 계셨다는 게 엄청 더 제게는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런 교훈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대종사님 자체가 그러셨기 때문에 정산정사님도 동온돌이, 동기연계, 동촉사업 이렇게 삼동윤리, 하나의 세계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고, 또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계속 하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유통해야 할 것이요,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할 것이요, 세상이 한 일터 한 일임을 깨달아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한 45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거기서도 제가 좀 요즘 K-팝 해서 K-문화 이런 게 한참 세계를 선도하는데, 그 에스페란토 대회에서도 한국인의 아시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위상이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 많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흐뭇한 그런 감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언어를 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 원불교가 또 그 중심을 리드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원불교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정토님들도 계시고 또 인연 있는 교도님들도 계시고 그런 힘을 발휘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우리 종교 자체가 그 세계주의, 이론주의 자체가 세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DNA가 각자 다 탑재되어 있어서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이득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언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몇십 년을 해도 약간 회의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의 언어로 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하면 언제 오겠어. 아직 그때가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불교 신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불교도 미국에라야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가 있고, 유럽이나 또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몇 군데밖에 없고, 사실 언제 교화가 될까 현재만 봤을 땐, 그리고 현재에서도 막 종교 그 출가자 수도 감소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약간 위축돼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곳곳에 원불교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가 돼야 비로소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믿음이 있듯이, 근데 그게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산종사님도 허리끈을 풀어놓고 이렇게 넉넉하게 하라 이랬듯이 이런 마음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 언어가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의 언어로 쓰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는 법문에서 그런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법문도 있었어요. 이제 법문을 읽어보면 정산종사 법어 제3 도움편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더욱 열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따로 없고, 이 지방에서 살다가 저 지방에 가서 사는 것 같이 이주왕래가 쉬울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금방 다녀가고 하듯이 나중에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어디 공원 가자 그럼 서울대공원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방금 그 영상에서도 이제 다음 개최지가 탄자니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탄자니아에는 세렝게티가 그 정글, 약간 그런 야생의 세계가 되게 유명한데, 이렇게 지방 넘나들듯이 하는 시대가 오면 그냥 공원 서울대공원 가자 이런 게 아니고, 탄자니아 우리가 세렝게티에 동물원 이렇게 야생동물 구경하러 가자, 이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주왕래가 쉬울 것이요. 인종과 국적의 차별이 없이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이 그 나라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나라 안에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도 그 지방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하듯이, 이제는 나중에는 덕망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우리도 한 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미국도 어느 하나의 지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지님들은 마치 그날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언어를 안 쓰고 어떻게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통역이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와서 뭐 연설을 하는데 항상 통역이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반드시 그때는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뭔가 암시적인 것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와닿았고, 이게 무의식 가운데 원불교 종교인은 이 세계주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도
뭔가 신념 있게 더 활동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녀오기까지는 많은 또 도움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에도 보면 전폭적으로 에스페란토라는 것을 지지를 이렇게 일본의 오모토교라고 하는 걸 보면 아예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신, 하나의 종교 이렇게 캐치프라즈를 딱 걸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 사상적으로 다 그렇게 열어놓으 주셨고 또 현재 이제 원불교 에스페란토 교령이라는 그런 또 우리가 어디 훈련원도 그렇고 퇴임하시고 나시면 교령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항상 그 혼념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영산 김상익 교무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정토님이신 박용신 훈타원님, 박용신 정토님도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정을 하고 가기가 제가 외국 문화를 좋아하고 막 선뜻 내가 좋아서 가겠다 하기는 어려웠어요. 갔다 와 보니까 좋았구나라고 느끼지 외국 가면 다 고생하고 겉으로 보면 처음엔 좋지만 한 2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또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는데 밥 먹는 거 티켓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티켓을 주는 사람이 자기 숙소에 있다가 뭐 티켓을 놔두고 왔다든지 막 그러고 한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그런 것이 부주기수 고생길이 있었지만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는데 용기를 주시고 이번에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다 도움을 주셨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니까 그 전에는 원불교 정서가 뭐든 조금씩 이소성대 정신으로 조금씩 하면 나중에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 언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학부에서 이제 또 그거 인연도 참 희한한 건데 딱 러시아의 원신영 교무님이라고 언어에 되게 능하신 분인데 제가 간사를 할 때 1년간 머무는 기간이 있었어요. 또 러시아로 번역한 작업을 하느라고 그때 우연히 시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또 제가 이걸 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또 그 시절에 그렇게 우연히 인연이 닿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연히 하면 될 거라고 이제 했지만 그 정성심이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가서 직접 쓰는 걸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걸로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나라가 다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이 있고 러시아 사람이 있고 스페인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다 한데 하려면 다 통역이 다 따로 붙어야 돼요. 한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이탈리아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탈리아에 능하신 분이 그거를 듣고 에스페란토로 설명해 주는데 이탈리아 사람도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막 에스페란토로 하면 외국어 같은데 듣는 사람은 다양한 인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어는 뭘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접 그 언어를 쓰고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이게 편리한 거구나 라는 감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또 수행적으로도 어떤 깨달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이게 정성심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지, 내가 이걸 지켜야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구속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뭔가 동기부여가 충족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이제 한 문장씩 하던 것이 좀 더 이제 매일매일 그 과정을 지키려는 신심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불신탐욕 나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렇게 수행적으로도 내가 한번 다녀옴으로써 좀 뭔가 이제 진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감상이 든 게, 서양 문화를 그렇게 접할 기회가, 그 전에도 미국이랑 러시아를 갔지만 교당에서만 머물렀고 우리끼리 머문 시간이 많았는데, 직접 접해 보니까 굉장히 동적인, 그리고 개방적이고 그런 걸 피부로 와닿았어요. 끝나고 귀국하고 이제 와서 첫 자선을 하는데, 정말 고요하고, 거기는 늘 이렇게 흥이 나 있고 외국 사람들이 제스처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 사람은 이게 좀 정적으로 이런 기운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동적인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이 문화로 흡수할 것인가,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도 그때서야 이제 조금 듣게 됐고, 또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현재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방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물라면도 이제 찍어 올렸는데, 평소에는 그것을 늘 먹는 음식이고 또 늘 보던 사람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다른 문화를 이렇게 겪다가 또 좋은 곳이었지만 고생도 하고 오다 보니까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먹는 음식이 소중한 음식이었구나, 그런 감사.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했는데, 감사 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소중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법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글로벌한 시대인데, 다른 교당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원광대도 접해 있고 하니까, 최근에 양두라는 이제 인도 청년이 왔어요. 청년법회에.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원광 보건대에서 한국어를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언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구글 번역기를 써서 힌디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완전히 꼬부랑 글씨인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스페란토라는 것도 한번 설명해 줘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를 줘라. 이거 힌디어로 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형 문자죠. 근데 에스페란토로 하면 텍스투스, 텍스트라는 이게 어원이 다 같아가지고 문자를 줘라. 세, 만약, 비, 당신이 베조나스, 필요하면, 뭔가, 이온. 텍스투스, 세, 비, 베조나스, 이온. 이거 이제 청년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게 쉬운 거구나. 근데 정말 그렇겠다. 스페인 사람 오고, 영어 쓰는 사람 오고, 모든 인종이 모였을 때, 의사소통을 하려면 다 한 사람마다 번역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가 영어 배우는 공력 반만 들여서 이걸 쓰면 다 하나로 기본적인 문장을 할 수 있겠다. 이게 공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작지만 초콜릿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마지막에 뜯는 장면이 단장 중앙에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걸 언박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이제 좀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진은 리알토 다리에 있는 그 다리 사진도 그 초콜릿 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직접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흥미를 갖고,
또 커피도 같이 나눠 마시고 이렇게 좋은 뭐 하나의 이득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용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뭐 교화적으로나 엄청 아무튼 귀중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준 또 교도님들과 교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전혀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었는데 이 원불교라는 그런 위대한 스승님이 나셨고 창시해 준 그런 종교 안에서 그 안에 있어야 또 이런 시각이 보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이론상을 품어라. 그 품으면 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급이 되지만 각 사람마다 다 그 발전되는 진급되는 형상은 다르지만 결국엔 다 좋아질 것이다. 이 진태가 항상 거듭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것 같지만은 특히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직접 또 피부로 닿을 수 있었는데,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유가 그 경제로는 통일을 했어요. 유로 해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씁니까? 독일에서나 어디서나 다 유로를 쓰면 한 나라 언어로 바꿔가면. 근데 아쉽게도 그 에스페란토로 오히려 그네들 언어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다 라틴어 계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어로 통일하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결렬이 됐대요. 이제 저는 여기서는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그 소식을 뭐 알 리가 없죠. 근데 직접 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랬구나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개교표랑도 연관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물질이 먼저 개벽되는 거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했듯이 거기도 언어도 약간 정신 문명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나 물질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게 뭔가 하나가 되겠구나. 그만큼 사상은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거부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충분히 이해되어줘야 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또 앞서 나갈 것이다. 이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도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불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도 힘을 더 내시고 원불교 신앙으로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